이번에는 세 가지의 간섭에 대해 배울 거야. 첫 번째는 소리 간섭에 대해 배울 거고, 뒷장에 두 번째는 빛의 간섭을 배울 거고, 또 뒷장의 아래쪽에는 물결파에 의한 간섭을 배울 거야. 간섭은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거든.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소리, 빛, 물결의 보강 간섭과 각각의 상쇄 간섭은 우리가 보이는 것도 다르고 들리는 것도 다르단 말이지. 이 세 개를 구별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일단 처음에 위상이라는 말이 나와. 근데 위상은 우리 보강 간섭이랑 상쇄 간섭 배울 때도 이미 많이 썼던 단어였다. 위상은 위치와 상태야. 그러니까 보강 간섭에서 얘가 마루 더해지면 더 마루가 되잖아. 골 더해지면 더 골이 되고, 마루 얘가 같은 위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마루하고 골은 서로 다른 위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경로차라는 뜻도 알아야 되는데, 경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거리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거리의 차이. 그게 뭘 뜻하는지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 일단 첫 번째, 소리 간섭에서 왼쪽 스피커랑 오른쪽 스피커가 있다고 해보자. 그때 여기 사실 소리는 종파야. 종파여서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여기서 성대의 떨림으로 소리를 낼 때 매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로로 움직일 텐데, 종파니까. 근데 얘는 종파가 아닌 횡파로 나타냈을 뿐이야. 자, 스피커에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지금 이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마루라고 할게. 마루골 해서 P라는 지점에 골로 도착을 하네. 오른쪽 스피커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 점선 기준으로 오른쪽을 마루라고 할게. 그러면 얘도 마루로 시작해서 마루골 시작해서 P라는 지점에 골로 도착을 하네. 자, 출발점은 둘 다 마루였거든. 점선 기준으로 오른쪽 볼록이잖아. 둘 다 마루로 시작했는데 P 지점에서는 둘 다 뭘로 도착을 해? 골로 도착을 하네. 도착하는 지점의 위치와 상태가 같네. 이러면 보강 간섭이 되는 거지. 그런데 옆에 그림 볼까? 자, 둘 다 마루로 시작하긴 했어. 둘 다 점선 기준으로 마루. 얘도 점선 기준으로 마루. 둘 다 마루로 시작하긴 했는데 Q라는 지점에 도착하는 걸 볼래? 왼쪽 스피커는 골로 도착했지. 골로 도착했어. 그런데 오른쪽 스피커는 마루로 도착했어. 하나는 마루, 하나는 골로 도착했어? 그렇다면 얘는 상쇄 간섭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그림에서는 골로 도착했을 때만 나왔는데 두 개가 동시에 마루로 도착했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 따라서 마마 또는 골골이라면 두 개가 합쳐지면 당연히 보강 간섭이니까 큰 소리가 들리겠지? 적자 큰 소리. 그렇다면 상쇄 간섭은 하나가 마루로 도착하고 하나가 골로 도착하면은 두 개가 상쇄돼서 작은 소리, 또는 아예 두 개가 진폭이 아예 똑같다면 아예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언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살펴보도록 할게. 자, 얘가 한 세트를 찾을 수 있겠니? 한 세트란 한 파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그려볼게. 자, 왼쪽 스피커가 한 세트,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만에 도착 지점에 도착했어. 그걸 3람다라고 적을게. 3파장 만에 도착했으니까. 오른쪽 스피커는 P라는 지점에 몇 세트 만에 도착할까? 볼게.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얘도 똑같이 3파장 만에 도착을 하네. 그러면 오른쪽 보자. 왼쪽 스피커는 1, 2, 3, 4세트 만에 도착하니까 4파장. 그런데 오른쪽 스피커는 한 파장, 한 세트, 두 세트 하고 절반만 갔어. 절반만. 여기 마지막 두 세트 가고 절반만 갔어. 즉 2.5세트, 2.5파장이라는 거지. 뭔 얘기냐면 얘네 둘의 차이, 왼쪽 스피커의 경로와 오른쪽 스피커의 경로의 차이가, 이 차이가 제로야? 두 개 차이가 제로야? 이렇다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얘도 3세트, 얘도 3세트. 그러면 둘 다 똑같이 마루마루, 골골 이렇게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하나는 정확하게 4파장, 4세트 만에 도달을 해서 골로 들어왔지만 하나가
.5로 들어와서 0.5. 한 세트, 두 세트 하고 0.5가 들어왔잖아. 따라서 두 개의 차이가 얼마니? 경로의 차이가 1.5. 뭔가 0.5가 들어갔어? 요러면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거든. 자, 얘를 좀 더 아래다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 왼쪽에 있는 스피커를 스피커 A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를 스피커 B라고 해보자. 그때 우리가 여기 각 점에서 경로차를 확인해 볼 거야. 경로차. 뭐 너희는 이게 그리기가 어려워서 나도 애초에 안 그렸는데 너희도 그리지 말고 그냥 한번 영상으로 봐봐. 스피커 A에서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자, 여기 세 파장 안 갔지만 여기 세 파장으로 도달했다고 해볼게. 3파장. 스피커 B도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으로 도달했다고 해볼게. 정확하게 중앙에 똑같이 3파장, 3파장으로 도달했어. 그렇다면 얘네 둘은 둘 다 골 또는 둘 다 마루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정확하게 경로차가 0이지. 이러면 보강간섭이라는 거야. 자, 중앙에는 경로차가 0이라고 적고 이따가 보강간섭이라고 적을 거야. 그렇다면 뭐 오른쪽 얘 해볼까? 얘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얘가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만에 도달했다고 해볼게. 지금 굉장히 파장이 지멋대로 그렸지만 사실 파장은 길이가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럼 스피커 B에서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까지 가고 반 파장 더 가더란 거지. 예를 들어. 따라서 스피커 A에서는 4파장인데 스피커 B에서는 3.5파장만에 가. 뭐 만약에 그렇다면 얘는 경로차가 0.5파장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자, 각자 몇 파장만에 도달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경로의 차이가 중요한 거야. 경로의 차이가 0.5, 0.5. 요 지점에서는 A 스피커와 B 스피커의 경로의 차이가 0.5다. 그 다음은 예를 들어 그 다음은 1파장이야. 서로 한 세트가 차이 나는 거지. 스피커 A는 예를 들어 한 파장만에 도착했는데 스피커 B는 하나, 두 파장만에 도착했어?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가 한 세트, 한 파장이라는 거지. 그 지점을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가 센스 있게 그 다음은 여기 내가 보라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은 스피커 A와 B의 경로 차가 몇 파장일까? 옳지. 1.5파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로 차가 나지 않는 부분, 두 개가 똑같이 도달하는 부분은 보강간섭이고 둘 다 마루마루 또는 골골로 들어올 테니까. 그런데 0.5, 두 개가 0.5로 들어와 하나는 마루로 들어오는데 하나는 골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두 개가 박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하나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또 하나 스피커는 0.5로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두 개 경로차가 0.5로 남아있지 않겠어? 이럴 때는 하나가 마루, 하나가 골이면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렇다면 한 파장 차이로 들어오는 애들은 또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가 마루면 또 하나도 마루. 0.5로 들어오는 1.5로 경로차가 있는 애들은 상쇄간섭. 이 이후로도 쭉 있을 거야. 뭐 두 파장 차이 나는 곳, 2.5파장 차이 나는 곳, 3파장 차이 나는 곳 쭉 있을 텐데 이거가 반복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자, 깔끔하게 지우고 해볼게. 지금 보강간섭인 곳에 공통점을 찾아볼게. 보강간섭인 곳의 공통점은 0, 경로차가 0, 경로차가 1, 또 이 다음도 경로차가 보강간섭인 곳은 2람다, 2겠지? 그 다음은 3, 4, 5, 어때? 이렇게 정수로 깔끔하게 떨어지면 보강간섭이야. 아, 두 개의 스피커의 경로차가 정수로 깔끔하게 떨어지면 보강간섭이구나. 그래서 이 보강간섭인 애들을 공통점을 뭐라고 쓰냐? 요렇게 써. 반파장의 짝수배다. 너희는 뭐 여기 아래 공간 많으니까 아래다 적어도 돼. 반파장의 짝수배다. 반파장이란 0.5파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짝수란 2, 4, 6, 8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0.5의 2배는 1이지 1. 0.5의 4배는 2지. 0.5의 6배는 3. 0.5의 8배는 4. 어때? 정수로 딱딱 떨어지지? 그냥 나는 반파장의 짝수배다라는 요 표현보다는 그냥 0, 1,
2, 3 이런 식으로 경로차가 정수로 딱딱 떨어진다. 그러면 보강이다. 뭐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하긴 해. 하지만 물리책에서는 반파장의 짝수배다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 반파장의 짝수배면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간섭. 그러면 상쇄간섭의 공통점들을 한번 볼까? 얘는 하늘색으로 표시해 볼게. 상쇄간섭 봐. 0.5람다, 1.5람다, 0.5람다, 1.5람다. 이 오른쪽으로 더 가면 2.5, 3.5, 4.5. 아, 경로차가 0.5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떨어지면 상쇄간섭인 거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 반파장의 홀수배다라고 표현해. 반파장이란 0.5람다를 얘기하고 그것의 홀수란 1, 3, 5, 7 뭐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만나볼까? 0.5의 1배는 0.5고 0.5의 3배는 1.5고 0.5의 5배는 2.5 어때? 0.5, 1.5, 2.5, 3.5, 0.5로 계속 떨어지지? 이렇게 0.5로 떨어지면 두 개의 스피커의 경로차가 0.5로 지저분하게 떨어지면 상쇄간섭이다라는 거지. 그것을 물리학적으로 좀 깔끔하게 반파장의 홀수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파장의 짝수배면 다시 정확한 문장으로 얘기해 줄게. 두 개의 스피커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간섭으로 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두 개의 스피커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면 상쇄간섭으로 작은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걸어간다고 해볼게. 자, 사람이 이쪽에 있어. 그리고 스피커에서 계속 소리가 나와. 양쪽 스피커에서. 그러면 여기 두 개의 경로차가 1.5람다인 0.5로 떨어지는 반파장의 홀수배인 이 지점에서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랬다가 쭉 걸어가두면 여기 지점에 오면 보강간섭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다가 다시 걸어와서 이 지점 가면은 소리가 안 들렸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지. 그럴 때 1번 두 스피커의 위상이 같은지 확인해라 라고 하는데 위상이 뭐였지? 위상? 그래, 위상은 마루와 고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지금은 스피커 A가 여기 요 가운데 중앙 지점에 스피커 B가 중앙 지점에 이렇게 간다고 할 때 내가 마루골을 표시해 볼게. 남색으로. 스피커 A가 마루부터 시작해서 마루골 한 세트, 마루골 한 세트 이래서 2파장만에 도달했다고 해볼게. 그리고 스피커 B도 마루골 해서 2파장만에 도달했다고 할게.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골로 들어왔으니 보강간섭이 맞겠지. 하지만 이것은 두 스피커의 위상이 같을 때의 이야기야. 위상이 같을 때. 그럼 위상이 다를 땐 뭔 얘기냐? 스피커 A가 마루로 출발해서 골로 들어왔는데 스피커 B가 애초에 A처럼 마루로 출발하지 않고 골로 출발하는 거야. 골로. 스피커 A는 마루골로 들어왔는데 얘는 골마루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지. 애초에 출발점이 A는 마루, B는 골로 시작해서 두 개가 위상이 달라지면 A는 골로 들어오는데 B는 마루로 들어와. 둘 다 똑같이 2파장 경로는 똑같이 두 세트만에 들어와서 경로의 차이가 제로가 돼. 소수점이 아니니까 당연히 보강간섭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얘네가 출발점이 하나가 마루고 하나가 골 이렇게 애초에 어긋나게 출발해버리면 도착할 때 경로차가 제로인 게 오히려 상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도 나온다. 이따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따라서 얘가 출발할 때 두 개가 위상이 같냐, 둘 다 마루로 출발하냐, 골로 출발하냐, 아니면 짜증나게 하나는 마루로 출발하는데 하나는 골로 출발하냐,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지. 자, 어쨌건 1번 두 스피커의 위상이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운데 지점을 보면 돼. 자, 그 전에 이거부터 해볼게. 자, 보강 큰 소리가 나는 이 지점의 차이가 바로 한 파장인 거야. 왜? 여기는 경로차가 제로고 여기는 경로차가 1람다잖아.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이 소리의 한 파장을 뜻하는 거야. 아까 왜 사람이 걸어간다고 표현했잖아. 쭉 사람이 걸어가다가 여기서 큰 소리가 났어? 이 지점 체크. 쭉 가다가 그 다음에서 큰 소리가 났어? 체크. 바로 이 지점이 한 파장을 뜻한다는 거지. 혹시 반파장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보강간섭과 상쇄간섭 사이, 여기. 요 사이가 바로 반파장이겠지? 자, 1번 두 스피커의 위상이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은 정중앙. 요 정중앙은 정확하게 경로차가 제로인 지점이잖아. 정중앙이니까. 그런데 이 지점이 보강이냐 상쇄냐를 보면 돼. 만약에 두 지점의 정중앙이 보강간섭, 즉 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한다면 두 스피커는 위상이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한 거야. 둘 다 마루마루로 출발했다는 뜻이지. 그런데 두 지점의 정확하게 중간인 중앙 지점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났다? 경로차가 제로인데 경로차가 0.5로 떨어지지 않는데도 작은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는 애초에 출발할 때 위상이 다름이었던 거야. 하나가 마루로 출발했는데 하나가 골로 출발했다는 뜻이겠지. 어려운 문제는 정중앙이 보강간섭이 아니라 상쇄간섭으로 나올 때가 있어. 문제를 한번 풀어줄게. 지금 53쪽 프린트 하고 있는데 54쪽 프린트도 하나 출력을 해 놓을래? 이 소리의 간섭 이론을 공부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 54쪽에. 자, 그 다음 2번. 스피커 소리의 파장이 길어지면 중앙과 다음 간섭 사이의 거리는, 자, 이 말이 바로 이 얘기야. 간섭이란 지금 보강간섭, 상쇄간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보강, 상쇄, 보강이라고 써져 있는 게 다 간섭을 얘기야. 자, 중앙에서 간섭 사이의 거리. 중앙에서 간섭 또는 중앙에서 저쪽 간섭, 중앙에서 저쪽 간섭. 어쨌건 이 간격 있지? 크고 작게 들리는 이 간격. 이 간격이 어떻게 되겠느냐. 소리의 파장이 길어지면, 자, 크게 들리고 크게 들리는 요 사이가 바로 한 파장이라고 했어. 근데 파장이 길어지면 당연히 이 한 파장이 길어질 테니까 요 사이 간격이 길어질 테니까 당연히 얘가 멀어진다라고 해야겠다. 멀어진다. 자, 우리가 응용해 볼 수 있는 게 V는 F 람다라는 식을 알고 있잖아. 그때 소리의 속력은 같은 공간에서는 바뀌지 않아. 같은 매질로 소리의 속력이 전달되면 속력은 바뀌지 않잖아. 근데 소리의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뜻은 사실 진동수가 작아진다라는 뜻이야. 즉 목소리가 점점 낮아진다, 낮은 목소리, 남자 목소리로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스피커 A, B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오면 나올수록 한 파장이 길어지니까 여기부터 여기 큰 소리랑 쭉 걸어갈 때 큰 소리랑 큰 소리가 들리는 이 지점이 되게 길어져. 근데 높은 목소리가, 하이톤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진다는 것이니까 보강간섭과 보강간섭의 사이에 이 거리가 굉장히 짧아져.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 간격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야. 자, 여기까지가 이론이고 한번 아래 문제 풀어볼까? 이게 이번 연도 11월 학평에서 7번에 나왔던 건데 애들이 많이 틀렸던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었던 문제였어. 풀어볼게. 자, 스피커 A하고 B가 있어.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가 똑같은 높낮이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때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는 A에서 마루로 처음에 쏘면 B에서도 마루로 쏜다는 얘기야. 그때 A, B에서 발생한 소리는 P 지점에서 보강간섭하고 P라는 지점이 정확하게 중앙인 것처럼 그렸어. 그림도. 둘 다 마루로 쐈으니 정확하게 중앙인 지점은 경로 차이가 제로인 지점일 거고 얘는 0.5로 떨어지는 더러운 그 숫자가 아니니까 얘는 보강간섭일 거야. 그때 Q에서 상쇄간섭한다. Q에서는 상쇄간섭이래네. 기억, 중첩된 소리의 진폭은 누가 더 크냐? 당연히 보강간섭에서 더 크지 않겠어? 보강간섭의 정의 자체가 진폭이 커지는 거잖아? 따라서 기억 정답. 니은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의 위상은 위치와 상태, 마루와 골을 얘기하는 거야. 발생한 소리의 마루, 골은 Q에서 서로 반대이다. 그래, Q는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했고 따라서 하나가 마루면 하나가 골로 들어와야 상쇄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소리의 위상이 반대인 거 당연히 맞는 말이네. 디귿, B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위상을 반대로 하면 이게 여기서 어려워지지.
원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A가 마루로 시작하면 B가 마루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리고 문제에서도 두 개의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디귿에서는 문제의 조건을 바꾼 거지. 소리의 위상을 반대로 한대. 그럼 A는 마루로 출발하는데 B는 골로 출발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 둘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는 P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봐. P라는 지점은 A와 B에서 처음에 보강 간섭이 일어난, 즉 경로차가 제로인 지점이었어. 경로차가 제로라고 무조건 큰 소리, 무조건 보강 간섭이라고 하면 안 돼. 하나가 마루인데 또 하나가 골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는 마루, 골로 들어왔어도 얘는 골마루, 골마루로 들어와서 도착할 때 하나가 마루면 하나가 골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는 경로차가 0이지만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작은 소리가 나게 될 거야. 처음에 출발할 때 두 개가 똑같이 마루로 출발하느냐 아니면 마루 골로 엇박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경로차에 따른 상쇄 보강 간섭이 달라지니까 그걸 체크해야 돼.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겠다.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조금 심화 과정은 아마 디귿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소리의 간섭을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자. 프린트 54쪽으로 가볼까? 수능 특강 문제인데 173쪽에 19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스피커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게 나란히 놓은 후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스피커에 같은 위상으로 그럼 둘 다 마루마루, 둘 다 골골 이렇게 쏜다는 얘기야. 그때 440 정도의 소리가 발생하게 했대. 스피커에서 3m 떨어진 직선, 여기가 스피커에서 여기가 3m인가 봐. 떨어진 직선을 따라 쭉 얘가 걷는데 이렇게 쭉 걸을 때 소음 측정을 했대. P에서는 매우 큼, 매우 작은, 매우 큼. 그럼 어디가 보강이고 어디가 상쇄인지 알겠지? P가 보강, R도 보강. Q가 상쇄 간섭인 곳이네. 지금 그림상으로 봐도 P라는 지점은 스피커 양쪽과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경로차가 제로인 곳 같아. 그때 기억. P에서는 소리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맞지? 소리가 매우 크단 얘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 맞아. 니은. Q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소음 제거 원리에 이용될 수 있다. Q라는 지점은 소리가 매우 작기 때문에 두 개의 진폭을 똑같이 맞춰주면 하나 그 마루 진폭과 골 진폭을 똑같이 맞춰주면 소리가 아예 안 들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그 이어폰에도 이것의 원리가 이용되는 거야. 소음 제거 원리에 이용될 수 있다. 니은 정답. 디귿. 두 스피커에서 R까지의 경로차는 소리의 반파장의 홀수배다. 요 표현은 되게 물리에서 좋아하거든. 반파장의 홀수배다. 반파장은 0.5 람다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의 홀수배란 얘기는 1, 3, 5배란 얘기잖아. 즉 0.5의 1배, 0.5의 3배, 0.5의 5배. 즉 0.5, 1.5, 0.5, 1.5, 2.5, 3.5 이런 식으로 0.5란 얘기야. 0.5. 경로차가 0.5가 돼? 경로차가 0.5가 되면 보강 간섭이야, 상쇄 간섭이야? 이 경우에 두 개가 같은 위상이고 경로차가 0.5가 되면 옳지. 상쇄 간섭을 얘기하는 거지. 상쇄 간섭을. 상쇄 간섭. 그런데 R 지점은 소리가 매우 크다고 했으니까 상쇄 간섭이 아니라 보강 간섭을 얘기하는 거잖아? 따라서 디귿은 반대로 얘기했지. 실험 결과만 보면은 보강 간섭인데 디귿에서는 소리 반파장의 홀수배다, 즉 상쇄 간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답은 기억 니은이겠다. 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 179쪽에 7번 3점짜리 문제다. 블루투스 스피커 A, B가 나왔고 스피커로부터 0.3m가 떨어진 곳에 오실로스코프가 연결된 마이크를 놓고 이 오실로스코프라는 애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얘는 어떤 애냐면 사실 소리는 종파잖아. 이렇게 횡파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아. 소리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종파로 나타나서 얘를 그래프로 분석하려면 사실 횡파로 바꿔주는 게 좋거든. 마이크에 들어온 소리를 뭔가 횡파의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기계가 오실로스코프라는 애야. 어쨌건 이번에는 500Hz의 소리를 발생시킨대. 500Hz 정도면은 높은 도, 레미파솔라시 도 할 때 그 높은 도 있지? 그 정도의 높이가 500Hz라고 하더라고. 어쨌건 스피커 A와 마이크를 이은 직선과 나란하게 천천히 뒤로 이동시키면 오실로스코프의 세기가 커질 때마다 마이크로부터의 A까지의 그 거리를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네. 그 거리를 잘 볼래? 1m,
1.7m, 2.4m야. 아, 얘가 신호의 세기가 커질 때마다야. 오실로스코프의 신호의 세기가 커진다? 이 신호가 세기가 커진다? 즉,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마다, 소리로 얘기하자면 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요런 뜻 아니겠니? 따라서 얘는 보강 간섭, 큰 소리가 일어난 곳을 거리를 잰 거지. 따라서 큰 소리가 나는 곳과 큰 소리가 나는 곳, 여기가 바로 한 파장이라고 했잖아. 1과 1.7 빼면은 0.7이야. 아, 이 소리는 한 파장이 0.7m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여기로 구해도 돼. 자, 여기 1.7과 2.4 요 사이가 차이가 또 0.7이잖아. 한 파장이 0.7m란 뜻인 거야. 따라서 V는 F 람다에서 F 진동수는 500Hz라고 나왔고 F가 500Hz라고 나왔고 파장은 0.7m라는 거를 실험 결과로부터 우리가 알아냈어. 0.7 두 개 곱하면 얼마니? 57에 30, 350이겠다. 소리의 속력이 350m/s일 거야. 자, 기억. 1.35일 때 소리의 속력은 350m/s다. 디귿 바로 답을 알았네. 니은 소리의 파장은 0.7m다 라고 고쳐야겠다. 그래서 니은은 틀. 기억. x가 1.35m일 때 상쇄 간섭을 하니 라고 했다. 1.35m란 1m랑 1.7 한중간에 여기 요 사이에 1.35m 지점이 있지 않겠어? 보강 간섭과 보강 간섭 일어나는 그 한중간에 분명히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을 거거든. 그 지점을 정확하게 1.35라고 잘 캐치해냈네. 그래서 상쇄 간섭이 맞을 거야.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겠다. 자, 빛의 간섭 필기해볼게. 보강 간섭은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합쳐지면은 밝은 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밝은 색이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진한 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뭔 얘기냐면 지금 물, 기름, 공기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매질이 들어있어. 그럴 때 빛이 들어가. 그럼 이 빛이 지금 마루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잘 볼래? 공기에서 반사된 빛은 마루로 우리 눈에 빛으로 들어가고 있어. 마루로 들어가. 근데 얘가 쭉 통과해서 기름과 물 사이에서 반사된 빛은 골로 들어가고 있어. 골. 따라서 우리 눈에서 한 빛이 마루로 들어오고 골로 들어오면 두 개가 어떻게 될까? 그치? 상쇄돼서 기름막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반사한 빛이 두 가지로 들어오면 반대 위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간섭이 상쇄 간섭이 되더란 말이지. 상쇄 간섭이 되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 어둡게 보여. 검은색으로 어둡게. 그것도 적자. 2번 검은색. 어둡게 보인다. 그럼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땐 어떻게 보이냐? 지금 기름에서 반사된 빛은 마루로 들어오는데 또 여기 물 쪽에서 반사한 빛 또 마루로 들어오네. 그러면 마루니까 얘가 진폭이 더 커지면서 같은 위상으로 간섭한 보강 간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노란색 빛이다. 그러면 얘가 더 노랑으로 보이는 거야. 만약 빨간색 빛이다. 그렇다면 더 빨강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또 진한 색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애들이 밝은 색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화이트라고 생각하는데 화이트가 아니라 각 색에 맞는 단색, 빨강이건 노랑이건 뭐 핑크건 보라건 뭐 그 색이 더 진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름막에 의한 간섭 무늬가 이런 식으로 공기와 기름, 물 이렇게 층층이 빛이 많으면 각자 반사되는 포인트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그 마루, 골, 보강, 상쇄 간섭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어둡게 보이고 어느 부분은 붉게 보여. 왜 붉게 보이는 거야? 그래, 붉은색이 보강 간섭을 하기 때문이야. 근데 또 다른 위치에서 보면은 얘가 붉은색이 아니라 뭐 보라색이나 다른 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야. 자, 문제 풀어볼까? 54번 프린트의 앞쪽 21번 보자. 그림 가는 무반사 코팅을 하기 전의 안경과 무반사 코팅을 한 후의 안경을 나타낸 것이다. 나도 무반사 코팅이 뭔지 몰라. 하지만 이런 예시를 보고 우리가 센스 있게 보강인지 상쇄 간섭인지를 알아야 돼. 왜 우리 무반사 코팅을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코팅을 하기 전에는 실제로 많이
그 반사가 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보강 간섭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여기가 기름이 아니라 렌즈가 되는 거지. 안경 렌즈가. 그러면 빛이 들어왔을 때 안경 낀 사람을 보는 내 눈 입장에서는 하나가 마루, 또 하나가 마루로 들어와서 뭐 그 안경 낀 사람의 안경이 노란색이나 뭐 초록색이나 이렇게 막 그 CD 뒷면처럼, CD 아랫면처럼 뭔가 무지갯빛으로 보일 때가 있단 말이지. 사람들이 보기에 내 안경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코팅 전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얘를 살짝 코팅해주면 이 안경 렌즈로 들어오는 빛이 반사되면서 전부 다 마루와 골 형태로 상쇄 간섭으로 반사되게 돼요. 사람들한테 색깔 있는 렌즈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는 지폐 위조 방지 기술인데 이 위조 방지 기술이 되게 신기하더라고. 얘가 어떨 때는 노란색으로 보이고 얘를 더 기울이면 초록색으로 보이고 그래. 얘가 되게 울퉁불퉁한 잉크를 여기에 그 지폐 위에다가 깐대. 지폐 위에 도포를 한대.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그 울퉁불퉁한 잉크에 뭔가 반사와 굴절이 되어서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거지. 근데 왜 노란색으로 보이냐? 노란색 빛이 마루마루로 들어와서 보강 간섭을 하기 때문인 거야. 왜 초록색으로 보이냐? 이렇게 이 기울기에는 노랑으로 보였지만 얘를 바닥에 엎어놓으면은 그때는 또 들어오는 빛이 초록색의 빛이 보강 간섭이 일으키는 그 각도를 다 계산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각도로 이 지폐를 보냐에 따라서 노랑일 때도 초록일 때도 연두색일 때도 이게 각도에 따라 색깔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지. 이거를 위조 지폐는 따라할 수 없대. 위조 지폐는 뭐 노랑이면 노랑, 초록이면 초록 이런 식으로 정해진 색깔을 인쇄해서 쓰는 거잖아. 위조 지폐는. 근데 얘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강 간섭되는 그 색깔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위조 지폐 방지 기술로 쓰이는 거지. 기억, 가에서 코팅 후에 반사되는 빛은 보강 간섭이다? 아니야. 상쇄 간섭이어서 처음에는 색깔이 있는데 그 다음엔 색깔이 없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틀. 니은, 코팅 후에 코팅막의 윗면에서 반사된 빛과 아랫면에서 반사된 빛은 서로 반대 위상이다. 그래, 반대 위상이니까 상쇄 간섭이겠지. 니은 정답. 디귿, 위조 방지 지폐에서 숫자색이 노란색으로 보일 때 노란색이 보강 간섭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진하게 잘 보이겠지. 답은 니은 디귿이다. 자, 마지막 물결파에 간섭해볼까? 물결에서는 일단 소스 2개가 필요해. 소스, 파원 2개가 필요해. 물결을 만들어내는 그 소스, 내가 표시를 해볼게. 빨간색으로. 여기 꼬챙이 2개 보이니? 여기 진동판을 위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가 쾅 찍어주면 여기 꼬챙이 2개가 물을 콩콩콩콩 찍을 거야.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야. 그럼 얘가 콩콩콩 찍으면 이 지점이 소스 1, 오른쪽이 소스 2가 되는 거야. 파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각자 마루골 얘도 마루골 이렇게 만들어내서 동심원을 만들어내면서 물결이 퍼져 나갈 텐데 얘네가 소스가 하나가 아니라 2개니까 이 파1이 2개니까 서로가 간섭해서 마루마루 만나면 더 마루, 골골 만나면 더 골, 마루골 만나면 제로가 돼버리는 이런 간섭을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때 위에다가 광원, 빛을 놔. 그래서 위에다 쏘면은 아래 요렇게 그림자가 보이거든. 이 모든 장치를 물결파 투영 장치라고 하고 이 물결파 투영 장치에 의해서 마루는 밝게 보이고 골은 어둡게 보이거든. 왜 그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얘도 이 꼬챙이 2개가 둘 다 동시에 통 치면은 둘 다 똑같이 마루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2개를 엇박으로 칠 수도 있어. 얘는 S1은 마루로 시작하는데 S2는 골로 시작하는 거지. 이러면은 아까 왜 스피커 A, B가 2개가 같은 위상으로 시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고려를 해줘야 됐던 것처럼 얘도 고려해줘야 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 어려운 문제는. 근데 어쨌건 나는 이 그림을 기준으로 2개의 파1이 소스 1, 2가 파장과 진폭이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
이때 위에서 광원을 쏴주면 마루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마루? 솟아있는 부분, 물결이. 그때 이 마루 부분은 빛이 들어올 때 뭔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한단 말이야. 볼록한 마루니까. 따라서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기 때문에 빛이 모아져서 밝게 보여. 그래서 마루는 밝게 보이고 골은 반대로 온포옥하잖아. 이 온포옥한 게 오목 렌즈 역할을 해서 빛이 퍼져.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밝게, 어둡게 보인다는 거지. 저거 봐. 1번. 마루는 밝게 보이고 골은 어둡게 보인다. 그래, 그럼 밝고 어둡게 보이는 건 알겠는데 얘를 시험지에서 표시할 때는 밝고 어두운 사진으로만 표현하냐? 아니야. 이렇게 오른쪽 그림으로 더 많이 표현을 해. 얘가 잘 보면은 선이 진한색 실선이 있고 점점 나타내 있는 점선이 있잖아. 이건 뭘 뜻하냐? 마루가 실선, 골을 점선으로 표현해. 마루가 실선, 골을 점선. 자, 그러면 S1, 소스 1에서 만들어낸 파동을 볼게. 자, 처음에 내가 지금 그리는 요 선, 그 다음 선, 그 다음 선, 그 다음 선 이런 식으로 동심원이 퍼져 나가는데 이 퍼져 나가는 걸 봐봐. 처음에는 점선이지? 아, 처음에 골을 만들었네. 그 다음에는 마루, 그 다음에는 골, 그 다음에 마루. 어때? 골마루, 골마루, 골마루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자, 소스2도 알 수 있어. 소스2, S2를 봐봐. S2, 자, 가장 가까운 동심원이 점선이지? 얘도 골이야. S1, S2 둘 다 골로 시작한 거야. 두 개 위상이 똑같이 시작한 거지. 혹시 두 개 위상이 다르게 시작할 때도 있어. 그 다음은 S2의 동심원을 잘 보면 그 다음은 실선, 그 다음은 점선, 그 다음은 실선, 그 다음은 점선. 어때? 마루골, 마루골 알겠어? 따라서 이 부분을 볼까? 한 P를 보자. P 부분 보자. P 부분은 S1에서 만들어낸 파동이 실선인 부분이야. 자, S1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마루, 마루, 마루. 아, S1에서 P까지는 총 3파장이야.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오케이? 경로가 3파장이고 마루야. 그러면 S2에서 만든 건 파란색으로 표현해볼까? S2에서 P까지 한번 가볼게. 자, 한 세트 마루, 두 세트 마루, 세 세트 마루, 네 세트 마루. 어때?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그래, S1은 3파장 만에 도달했는데 S2는 P라는 지점에 4파장 만에 도달했어. 둘 다 마루로 만났지. 지금 P라는 지점을 잘 보면 실선과 실선이 크로스돼 있어. 마루와 마루가 만났다는 뜻이야. 경로차가 하나는 3람다, 하나는 4람다로 경로차가 람다야. 1람다야, 1람다. 어때? 소수점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수로 떨어지네. 이러면 보관간섭이라는 거지. 자, 하나 더 해볼게. 이번에는 Q지점 해볼까? Q지점? Q라는 지점 봐봐. S1에서 Q라는 지점까지 경로를 보자. 자, S1이 만들어내는 동심원만 뽑아서 잘 봐야 돼. 눈이 아프더라도. 자, 여기까지가 한 세트. 그 다음 여기가 두 세트. 그 다음 세 세트 하고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하고 그 다음 반 세트가 더 갔네. 3.5세트가 갔네. S1에서 Q까지 3.5 람다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지금 점선으로 그려진 거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걸 보니까 골로 갔다. 자, S1이라는 파원이 만든 그 파동이 Q라는 지점에는 골로 도착한 거야. 그러면 이번에 S2에서 Q까지 어떻게 갔나 볼까? 얘도 한 세트, 두 세트 하고 0.5가 더 갔네. 얘도 골로 도착했는데 2.5람다, 2.5세트 갔네. 그러면 둘 다 0.5로 가게 했는데 이 경로차가 얼마니? 경로차 3.5에서 2.5를 빼면 1이네. 1람다네. 경로차가 1람다네. 반파장에 짝수배네. 깔끔하게 정수로 떨어지네. 이러면은 보관간섭이라는 거지. 자, 그냥 그림을 보면 더 간단한 게 Q라는 지점은 현재 점선이 두 개가 크로스되어 있잖아. 점선이라는 건 골이야. 골 더하기 골, 더 골이 되어 보관간섭이 일으켜졌다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R 지점을 볼까? 자, R이라는 지점은 S1으로부터 이만큼 차이 나는데 여기가 몇 람다인지 한번 볼래? 1람다, 2람다, 3람다, 4람다. 아, S1은 4람다, 4세트 만에 도착했구나. S2라는 지점에서 R까지는 1람다, 2람다, 0.5람다, 2.5람다 만에 도착을 했네.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은 얘가 하나 R 지점은 실선과 점선이 크로스되어 있어. 하나는 마루, 하나는 골이 만났다는 얘기지. 따라서 요 경로차가 1.5람다가 되면서 경로차가 이렇게 0.5가 붙으면은 상쇄간섭이라고 했지. 마루와 골이 합쳐진 거지. 자, 정리해 볼게. 자, 보강간섭이란 마루마루 또는 골골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들아 색깔로 얘기해 볼까? 마루마루는 색깔이 어떨까? 그러니까 밝기가 어떨까? 아까 마루는 밝다고 했는데 밝은 애랑 합쳐지면 더 밝아져. 근데 골골 합쳐지면은 더 어두워지는 거지. 더 밝고 더 어둡고. 근데 이 P라는 지점을 봐봐. 얘는 지금 실선 합해져가지고 마루가 합쳐진 지점이야. 근데 얘가 영원히 마루일까? 지금 물결은 물 분자는 물 진동을 전달해주는 매질로 계속 제자리에서 마루, 골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일 거란 말이야. 현재는 얘가 마루 합쳐진 마루지만 좀 있다가는 내려가서 골골이 될 거고, 좀 있다가는 또 마루 될 거고 골골이 될 거고, 계속 두 개가 보강간섭을 하긴 하는데 한 번은 마루로 보강간섭, 한 번은 골골로 보강간섭을 할 거란 말이지. Q 지점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수면의 높이가 계속 변하고 밝기도 계속 변해. 밝고 어둡고 명암이 계속 반복되는 P와 Q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현재는 P는 밝고 Q는 어둡지만 얘네가 계속 바뀔 거야. 계속. 밝기가 변함 적어줘. 근데 상쇄간섭은 마루와 골이 합쳐지는 거잖아.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합쳐져.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합쳐지면은 수면이 거의 진동하지 않고 높지도 낮지도 마루도 골도 아니고, 색깔로 밝기로 따지자면 밝기가 일정해. 그냥 중간 밝기 정도 희미해. 이게 바로 R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마디선이라고 할 거거든. 자,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너희 한번 이거 볼래? 여기 요 부분 보이니? 요 부분? 자, 내가 그림 요 부분. 뭔가 희미하지 않니? 뿌옇지 않니? 여기 희미해. 아니면 또 요 부분. 이렇게 길게 보이는. 자, 다시 지워줄게. 한번 볼래? 자, 희미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요 선대로 뭔가 희미하지 않니? 이 부분이 바로 R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실선과 점선이 만나는 부분, 마루와 골이 만나는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 지점을 쭉 이으면은 지금 여기도 선이 이어져 있는데 또 실선, 점선 합쳐진 바로 여기. 내가 지금 점점점점 찍고 있는 요 라인이 전부 다 희미한 라인들이야.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거지. 이 지점을 바로 선으로 쭉 이어서 보인다,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얘를 마디선이다 라고 부르기도 해. 자, 그럼 정리를 하고 갈게. 자, 보강간섭, 상쇄간섭은 보통 이 두 개의 위상이, 두 개의 스피커건, 두 개의 물결파를 만들어내는 소스건, 두 개의 그 위상이 똑같이 출발한다면 보강간섭은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 상쇄간섭은 반파장의 홀수배를 보통 얘기하고, 자, 마루마루 골골로 합쳐지면 소리로는 크게 들리고 마골이 합쳐지면 작게 들리지. 빛은 마마 골골은 보강간섭이니까 밝은색, 진한색으로 보이고, 마루와 골이 합쳐지면 어둡게 검은색으로 색깔이 아예 안 보이게 돼. 물결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볼까? 마루마루, 골골은 마루마루는 밝게, 명으로 보이고 골골은 어둡게, 암으로 보이는데 사실 물결은 움직이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어서 얘네 두 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처음에 명이었던 부분은 암이 되고 암이었던 부분은 명이 되는 거지. 그리고 상쇄간섭, 마루와 골이 합쳐진 상쇄간섭 부분은 중간 밝기로 희미한 마디선을 보인다라고 했었어. 마디선. 자, 이 표를 한번 정리를 해주고 54페이지에
그 물결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두 파원 S1, S2에서 진동수, 진폭, 속력이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대. 같은 위상으로.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킨 거 사실 눈으로 보면 보여. S1도 S1이 만들어낸 동심원이 골부터 시작했잖아. 골마루 이렇게 시작했는데 S2도 골부터 시작했으니까 두 개가 똑같은 위상으로 출발했다는 걸 이미 눈으로 볼 수 있어. 그때 실선과 점선은 각각 마루와 골을 나타내고 PQR은 평면상에 고정된 지점이다. 그래, PQR은 뭔가 그 물결에 물방울 하나하나 매질을 뜻하나 봐. 아마 마루거나 골이거나 아니면 중간이거나 하겠지? 그때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보강 간섭이 일어난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편이야. P는 지금 실선과 점선이 합쳐졌으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난 곳이니까 체크하지 않을게. Q라는 지점은 실선과 실선이 만났네. 따라서 보강 간섭 아마 마루겠다. 엄청난 마루. R은 점선과 점선이 만나 있으니까 얘도 보강 간섭이 일어나긴 일어났지. 근데 그래서 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놔. 얘는 아마 골일 거야. 이 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수면의 높이는 P에서가 R에서보다 높다. P는 그러니까 수면의 높이로만 따지자면 가장 높은 부분은 Q일 거야. 마루마루가 합쳐지니까. 제일 낮은 부분은 R일 거야. 골골이 합쳐지니까. P는 마루와 골이 합쳐지니까 밝기도 중간, 희미한 그 마디선 부분, 그 다음에 높이도 중간일 거야. 높이로 보자면 QPR 순서 아니겠어? 따라서 P가 R에서보다 높을 거야. 기억 정답. 니은. 중첩된 물결파의 위상은 Q와 R에서가 같다. 위상이란 마루와 골을 얘기하는 거야. Q는 마루마루가 합쳐졌고 R은 골골이 합쳐졌으니까 Q는 더 마루, R은 더 골. 위상은 절대 같을 수 없어. 완전 반대지? 니은은 틀. 디귿. S1, S2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얘는 이미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다라는 거는 경로차가 제로란 얘기야. 경로차가 제로고 두 개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키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 맞아. 근데 이거가 혹시 자신 없으면 그냥 해보면 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애, 뭐 예를 들어 Q라는 얘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니? S1으로부터 한 파장 떨어져 있지, 한 파장. 또 S2로부터도 한 파장 떨어져 있어. 얘 두 개가 실선, 마루로 만나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 맞네.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다. 그 다음 문제 23번. 물결파 실험장치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반사면을 향해 진행하여 입사파와 반사파가 형성되었대. 지금 물결파 발생 장치가 오른쪽에 있고 얘가 여기서 쿵쿵쿵쿵 때리나 봐. 그래서 실선이 마루고 점선이 골이겠지? 실선과 점선은 각각 마루와 골이다 라고 나왔네. 따라서 마루, 골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뭔가 여기 이렇게 비스듬하게 뭔가 여기 부딪힐 만한 곳이 생겼네. 그럼 얘가 이렇게 탕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그 입사각, 반사각에 맞춰서 요렇게 법선. 여기가 경계면이니까 경계면의 수직인 법선. 그러면 입사각이 바로 여기니까 반사각을 똑같이 만들고 얘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입사파와 반사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90도로 꺾여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때 뭔가 물의 흐름을 보면 얘가 세로로 마루, 골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얘가 이렇게 튕겨가지고 저쪽 방향으로 90도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면이 또 마루, 골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파1은 하나지만 얘네가 반사된 이후로는 반사파랑 들어오는 파랑 합쳐져서 파동 두 개가 간섭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 그때 P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우리 PQR 중에 보강 간섭 일어나는 거 동그라미 쳐놓고 가자. P는 보강이니? 아니지. 실선, 점선이 합쳐져 있으니까 상쇄겠다. Q가 보강이네. R도 보강이고. 근데 Q는 실선이니까 마루 보강이고 R은 점선이니까 상쇄 보강이겠다. 아니, 상쇄 보강이 뭐야? 골 보강이겠다. 마루 보강, 골 보강. P는 상쇄 간섭이지. 기억. P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그래, 기억이 맞네.
니은 Q에서와 R에서의 입사파와 반사파가 중첩된 합성파, 합쳐진 그 간섭이 일어난 최종 합성파를 말하는 거야. 위상이 같냐? Q와 R은, Q는 마루고 R은 골이니까 위상이 같지 않아. 두 개는 위상이 반대야. 디귿, Q에서와 R에서 입사파와 반사파가 중첩된 그 최종 합성파의 진동수는 같냐? 얘들아, 진동수는 누구만이 변화시킬 수 있니? 그래, 물결파 발생 장치만 변화시킬 수 있어. 얘가 설령 반사된다고 한들 진동하는 횟수는 변하지 않아. 반사, 굴절, 회절 할 때 V는 F 람다에서 진동수는 바뀌지 않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속력은 바뀔 수 있고 속력에 따라 파장도 바뀔 수는 있지만 진동수는 절대 바뀌는 애가 아니라 그랬어. 따라서 진동수는 같다. 디귿도 맞는 말이고 답은 기억 디귿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볼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서 갖고 왔어. 25번. 그림은 두 점 S1, S2, 얘 소스 두 개가 있다. 여기서 발생시킨 두 물결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인데 두 물결파의 진폭과 진동수는 같고 파장도 람다로 같으며 실선은 두 물결파 마루 또는 골이래. 그러니까 이게 좀 불친절했던 이유는 보통 소스 기준으로 동심원을 그릴 때 하나하나 실선을 그리면 그 다음에는 점선을 그려야 돼. 마루 다음에 골이니까. 그 다음엔 또 실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선을 그려야 맞는 거 아니겠어? 근데 얘는 실선, 점선을 말을 안 해줬어. 마루, 골을 말을 안 해줬어. 근데 이 실선이 각 물결파의 마루 또는 골이래. 아, 마루인지 골인지를 몰라. 그리고 PQR은 평면상에 고정된 점이다. 그때 S1, S2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이웃한 실선 사이의 거리는 2분의 1 람다다. 그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 람다. 실선과 실선 사이 거리는 2분의 1 람다래. 이건 좀 당연한 말 아니겠어? 두 칸이 이렇게 두 칸이 1 람다고 하나가 그 실선이었으면 하나는 점선이었었을 테니까 요 중간은 2분의 1 람다다. 그때 나라는 애는 가의 P에서 변유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S1R, S2R, R이라는 지점에 S1R은 요 선을 나타낸 것이고 S2R은 요 선을 나타낸 것인데 요게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프를 볼게. X축이 시간이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P라는 곳의 지점에 변위를 보고 있어. P라는 매질이 마루골로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 일정하네? 이게 무슨 소리야?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물결파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는 뜻은 마루였다가 골이었다가 계속 명암 이렇게 바꿔서 나타나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얘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 마루도 골도 아닌 마루와 골이 합쳐져서 중간 정도의 높이, 밝기로 따지면 중간 정도의 밝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쇄간섭이라는 뜻인 거야. 상쇄간섭. 이걸 그래프를 보고 알아야 돼. 그러면 너희가 또 의심을 품어야 될 부분은 그거야. P라는 지점은 S1과 S2에서 경로가 S1으로부터 경로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즉 2파장 떨어진 곳이고 S2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서도 2파장이야. 와, S1에서도 2파장, S2에서도 2파장이야. 경로차가 얼마야? 경로차가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상쇄간섭이 일어났단 말이지. 이건 무슨 뜻일까? 옳지. S1과 S2가 애초에 같은 위상으로 물결파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얘기야. S1은 마루, 골 해서 P에 도착할 때 골로 도착했다면 S2는 골, 마루 해서 마루로 도착했다는 거지. 둘 다 똑같이 2파장이지만 2파장으로 도달을 했지만 S1은 골로 시작해서 골로 도착했고 S2는 마루로 시작해서 마루로 도착했어? 하나가 골이고 하나가 마루야? 이렇다면 상쇄간섭이어가지고 얘가 P에서의 P 물방울의 변위가 가만히 이렇게 마디선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 아주 어려운 문제였지. 두 개의
시작하는 위상이 다른 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기억, S1과 S2의 위상은 서로 반대이다. 정답이지. 바로 나 그래프의 P에서의 변이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Q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Q에서 보자. Q라는 지점은 S1에서는 몇 파장 떨어져 있니? 두 칸이니까 한 파장 떨어져 있네. 한 파장. 자, Q라는 지점은 S2에서는 몇 파장 떨어져 있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즉 2파장 떨어져 있네. 따라서 경로차가 Q라는 지점에서의 경로차는 한 파장이야. 와, 얘 소수점 없으니까 보강 간섭이다 라고 하면 안 돼. 얘는 S1과 S2가 애초에 엇박으로 시작한 애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얘가 한 파장, 경로차가 한 파장 차이 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바꿔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얘 니은은 상쇄 간섭이라고 해야겠다. 니은은 틀. 디귿 S1R 빼기 S2R. 아까 S1R이 이거였고 S1과 R 사이의 경로차였고 S2R은 이거였어. 두 개의 경로차를 물어보는 거야. 경로차. 경로차가 얼마니? 물어보네. 해보자. 자, S1과 R 사이는 두 개가 4칸이니까 두 파장이네. S2와 R 사이는 하나, 둘, 세 칸이니까 1.5파장이네. 두 개의 경로차는 0.5파장이네. 2분의 람다다. 디귿은 맞는 얘기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물어볼까? 자, 얘 두 개의 경로차가 0.5파장이야.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있을까?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있을까? S1과 S2가 같은 위상으로 출발했다면 얘는 0.5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날 테지만 얘는 S1, S2가 다른 위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 자, 더하기 더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보강 간섭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25번 이해하면 우리 지금 53번, 54번 프린트를 모두 다 이해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